그런 놈이 지금은 노인복지재단 이사장이라고? 정순이 붕괴합니다. 복지재단이라니. 웃기는 소리네. 말순이 주먹을 꽉 쥡니다. 그놈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알아봐야겠어. 여기 봐, 말순아. 정순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실버케어 재단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어. 각 지부마다 세나 같은 간병인들을 훈련시켜서 파견하고 있고, 화면에는 재단의 조직도가 나타납니다. 박기정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수십 명의 간병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이들의 수법은 항상 똑같아. 먼저 무료 간병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쌓은 후에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서 재산을 탈취하는 거야.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정순이 다른 자료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전국에 수백 명이나 돼.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잃었어. 말수는 그 자료들을 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홍천군 깊숙한 곳, 산자락에 자리 잡은 들꽃 마을은 인구 70명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닭 울음소리가 마을을 깨우고 저녁 무렵이면 개구리들의 합창이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곳에서 72년을 살아온 김말순 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조용한 노인으로 통합니다. 말순은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뒷마당 텃밭을 돌봅니다. 상추며 깻잎, 고추며 토마토까지 정성스럽게 기르는 모습이 여느 농촌 할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오후엔 마을 노인정에서 할아버지들께 난타 지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북채를 들고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 그저 평범한 취미 활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말순의 구령 소리엔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할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마을 청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고 나면 말순은 빙긋 웃으며 예비군보다 더 무서운 할매라고 답하죠. 사람들은 그저 농담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말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말순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특전사 여군 훈련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당시 군 복무 중 수많은 특전사 대원들을 훈련시켰고 그 중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런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을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 말순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홍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전문 간병인이 파견된다는 것이었죠. 말순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면사무소 직원의 극진한 설득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 비용도 무료고 젊은 분이 와서 도와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칠 후 28살의 젊은 여성 유세나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세나는 첫인상부터 매우 호감형이었죠. 공손하고 다정한 말투로 말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유세나라고 해요. 앞으로 함께 지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세나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말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텃밭 일도 도와줍니다. 저녁엔 말순과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죠. 특히 말순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시절에 여자로서 군대까지 다니셨다니. 세나의 이런 반응에 말순은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말순은 세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평상에 앉아 세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순은 속마음을 털어놓죠. 세나야, 이제 사람 하나 믿고 편안히 죽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전우들도 다 떠났고 나 혼자 살아 뭐 하겠냐. 너 같은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든든하다. 세나는 말순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답합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날 밤 말순이 잠든 사이 세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보세요? 저예요. 이 집 노인네 등기 떼봤는데 명예 혼자예요. 자식들도 없고 친척도 멀리 살고 한탕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제 편이 됐거든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말순의 방에서는 잔잔한 콧고리 소리가 들려오고 세나는 냉정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나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표정은 낮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세나는 말순의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말순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 누구도 이 밤에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나가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세나와 함께 생활하며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세나는 말순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말순 역시 세나를 친손녀처럼 여기며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은행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적금 만기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세나의 제안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미루고 미뤄왔는데 오늘 가자꾸나. 홍천읍내 농협지점에 도착한 말순은 평소처럼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적금 만기 처리하고 다른 계좌들도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창구 직원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죠. 할머니, 죄송한데요. 이 계좌들이 모두 해지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해지라니, 내가 언제 해지했다고 그래요?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합니다. 지난달 21일에 본인 확인 후 모든 계좌가 해지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서명도 할머니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순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고 필체도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상하네.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세나가 말순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셨잖아요. 저랑 같이 왔을 때 하신 건 아닐까요? 말순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생각해 봅니다. 최근 들어 가끔씩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긴 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말순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이장이 다가와 말을 걸어왔거든요. 말순이 할매, 집이랑 농지명에 바뀐 거 축하해요. 좋은 사람한테 물려주셨구만. 명의가 바뀌었다고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 모르셨나? 며칠 전에 등기소에서 확인했는데 전부 유세나 씨명의로 바뀌어 있던데요. 할매가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집과 농지까지 모두 세나 명의가 되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세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순이 세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세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죠. 할머니,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순은 즉시 홍천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김말순 씨, 여기 서류들을 보면 모두 본인 확인을 거쳐서 처리된 것 같은데요. 도장도 본인 것이고 서명도 본인 것으로 확인되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세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여기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경찰관이 그 진단서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김말순 씨, 최근에 기억이 자꾸 혼동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서명하신 거 맞지 않으세요? 말순은 그 진단서를 빼앗아 들여다봅니다. 거기엔 자신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말순은 그런 진단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내가 언제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세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지난달에 저와 함께 병원에 가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말순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세나와 병원에 간 기억은 있지만 그때는 단순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진단이 나왔다니 믿기지 않았죠. 경찰관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경찰서에서 나온 말순은 완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세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술이구먼. 그때 작전 훈련 때 당했던 유사 심리전이랑 똑같아. 날 그냥 무력한 노인으로 봤지. 내가 날 뭘로 봤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가보자. 말순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할머니의 모습 뒤에 숨어있던 전직 특전사 훈련교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저녁을 차려주고 말순을 챙겼지만 말순의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세나가 잠든 후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그 상자 안엔 말순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 계급장, 그리고 두꺼운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자 30년 전 동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말순은 그 중에서 한 이름을 찾아냅니다. 최정순 마이너스 정보 분석 전문가. 정순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말순은 결심을 굳히며 수첩을 덮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세나에게 말합니다. 세나야,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하루 다녀올게. 혼자 괜찮지? 세나는 살짝 놀란 기색을 보이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말순은 일찍 집을 나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깁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죠. 정순과 함께했던 군 시절, 두 사람은 특전사 부대에서 각각 훈련교관과 정보분석관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특히 정순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죠. 서울 청량리에 도착한 말순은 낡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정순이 운영한다는 국밥집을 찾기 위해서였죠. 옛날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에서 말순은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고개를 듭니다. 75세의 최정순,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가 말순을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이게 누구야? 김말순 아니야? 정순이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옵니다. 얼마만이냐 정말.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해 잠시 말을 잇습니다. 정수는 식당 문을 닫고 말순을 안쪽 방으로 안내하죠.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나타나다니. 말순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세나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재산 탈취, 가짜 진단서까지 모든 상황을 정순에게 털어놓죠. 정순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너무 체계적이고 치밀해. 전문적인 조직이 개입된 것 같은데?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합니다. 말순이 대답하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예전처럼 정보를 파악해 줄 수 있겠어?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 방 한쪽 벽장을 엽니다. 그 안에서 노트북과 각종 장비들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은둔한 건 아니야. 가끔씩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거든. 정수는 노트북을 켜며 말합니다. 유세나라고 했지? 이름부터 추적해보자. 키보드를 두드리는 정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여기 봐. 정순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유세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신상 정보가 여러 개 있어. 모두 다른 지역, 다른 나이로 되어 있고, 이건 명백히 가명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역시 그랬구나. 정수는 계속 조사를 이어갑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야.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급증했어. 모두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 말순이 중얼거립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 봐. 정순이 다른 화면을 열어 보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 실버케어 재단이라는 단체가 연결되어 있어. 표면적으론 노인복지 단체지만 실제로는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세나에게서 온 문자였죠. 할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말순은 정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해야겠어.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해보자. 너는 아직도 그때 장비들 가지고 있지? 물론이지.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스칩니다.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논의합니다. 정수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고 말순은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죠. 마치 30년 전 특전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세나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통화 내용, 외출 시간,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정순이 작은 녹음기를 말순에게 건네줍니다. 말순은 그것을 받으며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퇴역 군인의 복수전이다. 타깃명 유세나, 작전명 회수. 다음날 새벽 말순은 홍천으로 돌아갑니다. 세나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말순을 맞이하지만 이제 말순의 눈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세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사용했던 군용 가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가방을 열자 국방색 군복과 각종 장비들이 나타납니다. 말순은 군복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오랜만이구나, 김 교관. 그녀의 눈빛엔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순은 세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정순이 준 소형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세나의 통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기록했죠.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할머니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매일 오후 2시경이 되면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섭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오는데 항상 같은 장소로 향했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의 정자였습니다. 말수는 쌍안경을 이용해 그곳에서 세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네, 모든 서류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세나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혹시 할머니가 의심하는 기색은 없나?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저를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어서 조심해라. 혹시 모르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빠져나와. 말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세나는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말수는 정순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정순은 파일을 분석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말수나, 이거 봐. 정순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킵니다. 통화에서 나온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추적해 봤는데 실버케어 재단의 박기정이라는 인물이야. 화면에는 50대 중반의 남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기정의 모습이었죠. 박기정. 말순이 그 이름을 되뇌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정순이 더 자세한 정보를 화면에 띄웁니다. 실버케어 재단 이사장 박기정. 나이는 55살이고 경력을 보니까 정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왜 그래? 말순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 특전사 출신이야. 그것도 1989년에서 1992년까지 복무했다고 되어 있어. 정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돕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1989년부터? 그럼. 맞아. 내가 교관으로 있을 때야.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혹시 기억나?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 시절 수많은 훈련생들을 가르쳤지만 박기정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었죠. 박기정. 맞아, 기억난다.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그놈은 훈련 중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동료를 배신하고 자신만 살아남으려 했던 녀석이야. 결국 징계를 받고 부대에서 쫓겨났지. 그런 놈이 지금은 노인복지재단 이사장이라고? 정순이 붕괴합니다. 복지재단이라니 웃기는 소리네. 말순이 주먹을 꽉 쥡니다. 그놈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알아봐야겠어. 정순은 며칠에 걸쳐 실버케어 재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단체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여기 봐, 말순아. 정순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실버케어 재단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어. 각 지부마다 세나 같은 간병인들을 훈련시켜서 파견하고 있고 화면에는 재단의 조직도가 나타납니다. 박기정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수십 명의 간병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이들의 수법은 항상 똑같아. 먼저 무료 간병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쌓은 후에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서 재산을 탈취하는 거야. 말순이 화면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전후 정신으로 길러냈더니 그놈이 그걸 이런 더러운 일에 써먹었냐?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정순이 다른 자료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전국에 수백 명이나 돼.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잃었어. 말수는 그 자료들을 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특전사 훈련 중에 박기정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죠. 전우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자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때 그 고지 점령 훈련 때 기억나? 말순이 정순에게 말합니다. 박기정이 위험에 빠진 동료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을 때 내가 끌어다가 다시 훈련시켰지. 그래, 기억해. 내가 그놈에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그놈을 끌어올린 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내가 가르친 걸 이런 식으로 악용하다니. 정순이 말순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진정해, 말순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알고 있어. 말순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지. 정순이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 세나를 통해서 박기정과 재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야. 말순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네. 그날 밤 홍천으로 돌아간 말순은 세나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세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가르쳤던 제자의 부하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조사 결과 실버케어 재단이 운영하는 비공식 요양원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요양시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탈취당한 노인들을 감금하는 장소였죠. 여기 봐, 말순아. 정순이 위성사진을 가리킵니다. 이 요양원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출입문도 하나뿐이고 주변에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지. 말순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전형적인 감시 시설 구조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게 만들어놨구나.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잠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수는 요양원 직원으로 위장하고 말수는 새로 입소하는 노인으로 가장하기로 했죠. 과거 특전사 시절의 잠입훈련 경험을 살려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억해, 말순아. 우리 목표는 증거 수집이야.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정순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철수하자. 말순이 대답합니다. 가평 요양원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 준비한 신분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수는 새로 채용된 간호사 역할을, 말수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역할을 맡았죠. 요양원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죠. 말수는 배정받은 방으로 안내되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안내하던 직원이 말순을 방에 들여보내고는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봅니다. 3층 높이의 창문엔 철창까지 설치되어 있어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죠. 역시 감금시설이구나. 그날 밤 말순은 조용히 방문을 열어봅니다. 다행히 밤에는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었죠. 복도로 나온 말순은 다른 방들을 살펴봅니다. 각 방마다 노인들이 한 명씩 들어있고 모두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바로 세나였습니다. 말수는 순간 당황하지만 재빨리 치매 환자 연기를 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길을 잃었어요. 세나는 말순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할머니,
혹시 김말순 할머니세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온몸에 긴장이 돕니다. 하지만 계속 모르는 척 연기를 이어갑니다. 김말순이 누구예요? 저는 박순자인데. 말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나의 표정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김말순 할머니세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때 다른 직원들이 몰려옵니다. 세나가 무전기로 연락을 한 것 같았죠. 이 사람이 홍천에서 온 그 할머니 맞아요. 즉시 이사장님께 연락드려요. 말수는 순간적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정순의 안전이 걱정되었죠. 한편 정순은 직원 휴게실에서 몰래 요양원의 서류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게실 문이 열리며 관리자가 들어옵니다. 당신 누구세요? 오늘 새로 온 간호사라고 했는데 채용 명단에 없네요. 관리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순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 임시직으로 온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이 안 됐나요? 임시직? 우리는 그런 채용 안 해요. 관리자가 무전기를 꺼내려 하자 정수는 재빨리 행동합니다. 순간적으로 관리자를 제압하고 탈출을 시도하죠. 하지만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주치게 되고 결국 정순도 붙잡히고 맙니다. 과거 특전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했지만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죠. 말순과 정순은 별도의 방에 감금됩니다. 말순이 있는 방은 더욱 삼엄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철창이 있는 창문, 두꺼운 철문, 그리고 24시간 감시 카메라까지. 다음 날 아침 세나가 말순을 찾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정한 가면을 쓰지 않은 채로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하세요. 다 들켰어요. 세나가 차갑게 말합니다. 말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 나야. 김말순이다. 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될 일을. 세나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말순이 끊어버립니다. 조용히 살라고?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아가고?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세나는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당신도 여기 있는 다른 노인들처럼 치매 환자로 기록될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세요. 세나가 주사기를 꺼내 보입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였죠. 이것만 맞으면 편해져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게 될 거예요. 말수는 주사기를 보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강한 의지가 솟아오르죠. 특전사는 죽어도 항복 안 해. 절대 눈 감아주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내 삶이 부정되는 거야. 그때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순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았죠. 세나가 잠깐 밖을 확인하러 나간 사이 말수는 기회를 엿봅니다. 창문 근처에 있던 의자를 이용해 천장의 환기구를 확인해 봅니다. 좁지만 탈출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죠. 말수는 과거 특전사 시절 배웠던 탈출 기술을 떠올리며 환기구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환기구 안은 예상보다 좁았습니다. 말수는 72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전사 시절 배웠던 협소 공간 이동 기술을 발휘해 조심스럽게 기어갑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아프지만 참고 견뎌냅니다. 환기구를 통해 다른 방들을 살펴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각각의 방에 감금되어 있고 대부분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 있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모두 재산을 빼앗긴 후 이곳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가르쳤던 놈 때문이구나. 환기구를 따라 이동하던 중 말수는 정순이 있는 방을 발견합니다. 정수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빈 주사기가 놓여 있었죠.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조용히 열고 정순의 방으로 내려온 말순은 급히 정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지만 매우 약했죠. 세나가 말했던 그 약물을 주입당한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정신 차려. 말순이 정순의 볼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정순은 깨어나지 않았죠. 말순은 주변을 살펴보다가 정순의 가방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정순이 증거 수집을 위해 준비했던 장비였죠. 말순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요양원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각 방의 노인들, 강제로 투약하는 모습,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명단과 재산 탈취 내역이 적힌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죠. 촬영을 마친 말수는 다시 환기구를 통해 이동하며 탈출구를 찾습니다. 건물 끝쪽 화장실 위쪽에 바깥으로 통하는 환기구가 있었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직원들이 순찰하는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말수는 과거 특전사 시절 배웠던 심리저항 훈련을 떠올립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정신력을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방법이었죠. 나는 김말순이다. 특전사 훈련교관 김말순이다. 포기는 없다. 새벽 4시경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말수는 환기구에서 나와 복도로 내려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척하며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세요? 야간 근무 직원이 말순을 부릅니다. 말순은 당황하지 않고 돌아서며 대답합니다. 아, 저는 새로 온 간호사예요.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요. 새로 온 간호사? 오늘 새로 온 사람은 없는데. 직원이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때 말수는 과거 특전사 시절의 격투 기술을 발휘합니다. 순간적으로 직원에게 다가가 목 뒤의 경혈을 눌러 기절시키죠. 72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한 기술이었습니다. 말수는 기절한 직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다행히 1층이라 뛰어내리는 것이 가능했죠. 요양원을 벗어난 말수는 근처 편의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언론사에 연락합니다. 여보세요. 이곳은 SBS 뉴스데스크입니다. 제보할 게 있어요. 가평에 있는 실버케어 재단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불법 감금하고 있어요. 말수는 촬영한 영상과 함께 자세한 제보를 합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말순이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 곧바로 취재팀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이틀 후 SBS 뉴스에서 실버케어 재단의 실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노인 대상 조직적 사기, 불법 감금까지 충격적인 실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프라임타임 뉴스에 방송되었죠. 보도 내용에는 말순이 촬영한 영상들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감금된 노인들의 모습, 강제 투약 장면, 그리고 재산 탈취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죠. 방송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검찰과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박기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가기 전에 미리 증거들을 인멸하고 핵심 직원들을 해외로 빼돌렸죠. 요양원도 급히 문을 닫고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말수는 뉴스를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역시 그놈은 예상했구나. 도망칠 준비를 미리 해뒀어. 하지만 말순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다락방에서 낡은 군용 가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1990년대 특전사 교육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두꺼운 파일을 뒤적이던 말수는 박기정의 훈련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 기록에는 박기정의 성격 분석, 행동 패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말순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박기정의 위기 대응 패턴. 항상 서울 시내 고층 건물을 선호하고 여러 개의 도피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둔다. 말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박기정이 숨어 있을 장소를 추정해 봅니다. 실버케어 재단 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가 가장 유력해 보였죠. 내가 널 가르쳤지. 내가 어떻게 도망칠지도 다 알고 있어. 말순이 중얼거리며 결의를 다집니다. 말순은 정순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박기정과 맞서서 모든 것을 끝낼 각오였죠. 특전사 김말순 교관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언론 보도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정순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 혼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박기정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말순아, 혼자 가면 안 돼. 정순이 병상에서 말순을 붙잡습니다. 그놈은 우리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야. 함정일 수도 있어. 말순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내가 가르친 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교관으로서 책임져야지. 정순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말순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것만은 가져가. 정순이 작은 송신기를 건네줍니다.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경찰서로 전송되는 장치야. 혹시 모르니까. 말순은 송신기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정순아. 내가 돌아오면 같이 국밥이나 먹자.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말순은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과거 사용했던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지만 내면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특전사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실버케어 재단 본부는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빌딩이었습니다. 말수는 건물 주변을 돌며 출입구와 비상계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과거 작전 수행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밴 것이죠. 건물 로비에서 말수는 접수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실버케어 재단에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인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접수 직원은 말순을 의심 없이 안내합니다. 15층으로 올라가시면 상담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말순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상담실로 가는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박기정의 사무실은 28층에 있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둔 상태였죠. 28층에 도착한 말수는 복도를 조용히 걸어갑니다. 박기정 이사장실이라고 적힌 문패가 보입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말수는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박기정과 마주합니다.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짓죠. 이게 김말순 교관님 아니십니까? 박기정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박기정. 정말 오랜만이다. 박기정은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혹시 저희 재단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관심이라.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박기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른다고? 전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재산을 빼앗아 불법 감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박기정은 이제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그거 말씀이시는군요. 그런데 교관님,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말수는 박기정의 뻔뻔함에 분노를 느끼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네. 박기정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여유 있게 말합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쓸모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말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박기정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교관님도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세상은 냉정한 곳이에요.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다고 했냐?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특전사 훈련 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전장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망설이면 죽는다. 저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수는 과거 자신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전쟁터에서 동료를 지키기 위한 말이었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라는 게 아니야. 박기정이 비웃습니다. 동료요? 교관님, 현실을 보세요. 이 세상에 진짜 동료는 없어요. 결국엔 모두 자기 살 길만 찾아요. 그때 말수는 정순이 준 송신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박기정의 모든 발언이 녹음되고 있었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봐라. 말순이 유도합니다. 박기정은 자신만만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해요. 전국의 간병인들을 파견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말순이 더 자세한 증언을 유도합니다. 그럼 탈취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죠. 그리고 그 노인들은 요양원에 보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박기정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말수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박기정이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며 계속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피해를 당했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한 5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송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온 것이었죠. 박기정 씨 사기죄와 감금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합니다. 박기정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순이 송신기를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녹음됐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됐고 박기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교관님, 설마.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건 타깃을 잡는 거야. 넌 내 마지막 타깃이었고 작전 완료다. 박기정이 체포된 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말순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실버케어 재단의 전국적인 조직망이 모두 드러났죠. 검찰은 전국 80여 곳의 지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합니다.
말수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정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혼자서 이런 큰 조직을 무너뜨리시다니. 담당 형사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가 있었거든요. 말순이 정순을 생각하며 답합니다. 수사 결과 전국에서 613명의 피해자가 확인됩니다. 총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었죠. 하지만 다행히 박기정이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체포되어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순 역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되찾습니다. 집과 농지, 그리고 은행 계좌까지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나는 어떻게 됐어요? 말순이 담당 형사에게 묻습니다. 유세나도 체포됐습니다. 다만 박기정에게 속아서 일한 측면도 있어서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말순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세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깝기도 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말순은 홍천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으로 인해 말순은 일약 유명인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하네요. 연일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말순을 찾아왔지만 말순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영화나 예능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국에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 달 후 말순은 서울에서 정순을 만납니다. 정순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고 두 사람은 청량리 국밥집에서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합니다. 말순아, 이제 진짜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으니까. 정순이 국밥을 떠먹으며 말합니다. 말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정순아.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라니?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전국 노인 보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사기꾼들을 추적하는 조직 말이야. 정순의 눈이 반짝입니다. 흥미롭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국에 있는 퇴역 군인들과 경찰 출신들을 모으는 거야. 다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몸은 건강하고 경험도 풍부하잖아. 이런 일에 딱 맞는 사람들이지.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동참할게. 두 사람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들어갑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 달 후 시니어 가디언즈라는 이름의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말순이 대표를 맡고 정순이 정보 분석 책임자가 되었죠.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 명의 회원들은 모두 군대나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시니어 가디언즈의 첫 번째 임무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80세 할아버지가 가짜 손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사건이었죠. 말순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수사에 나섭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국방색 점퍼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진짜 김교관의 위엄을 보여주었죠.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드릴게요. 말순이 피해자 할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일주일 만에 사기꾼은 체포되었고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가디언즈는 점점 유명해졌고 언론에서도 시니어 액션 히어로라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인터뷰나 방송 출연은 거절했죠.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1년이 지난 후 말수는 다시 홍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더 많아졌죠.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정에서 난타를 지도합니다. 어느 가을 오후 말수는 뒷마당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국방색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죠. 그때 마을을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말순을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저분이 그 유명한 김말순 교관이래요. 영화 찍자는데도 거절했다던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부모님들도 안전한 거겠어요. 말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내 임무는 영화가 아니야.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녁이 되자 말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이었죠. 말순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납니다. 또 일하러 가야겠네. 말순이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구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72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이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시니어 액션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